대구가 전반적으로 조정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매로 진행하는 물건들이 얼마 선에서 낙찰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12월 30일 때 낙찰가율이 112%입니다. 그리고 1월 달이 넘어오면서 수성구 매호동, 달성 육아읍,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죠. 20매에 들어와서 감정가보다 한 3천만 원 더 적어가지고 114%에 이제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하원읍, 여기는 규제 지역이죠. 대국 레미안 같은 경우에도 감정가보다 한 6천만 원은 더 적어가지고 10명이 들어와서 119%에 낙찰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진 10건 중에 8, 9건은 감정가보다 넘겨가지고 받아가는 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구축 아파트들도 일반 매도자들이 자기가 내놨는 가격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유지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좀 불안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신축 아파트들은 청약률은 높을지 미분양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완판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12월 19일 이후에 청약했는 물건들입니다. 동성로 SK, 그리고 서대구역의 하성파크 드림, 그리고 중앙역 푸르지오, 감산동의 힐스테이트, 이게 지금 청약을 했는데 최근에 있는 감산 센터를 한번 볼게요. 34평 그리고 8평 이게 지금 분양을 했는데 적게는 2대1로 분양이 됐고요. 그리고 많게는 60대1로 청약이 됐습니다. 1순위로 다 청약이 마감됐어요. 108제곱미터 C타입 같은 경우에는 2순위에서 마감이 됐네요. 서대구 하성파크 드림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대1, 많게는 80대1로 해가지고 1순위 때 다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경쟁률이 높았는 같은 경우에는 60점 이상이 돼야지 본인이 청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21개가 공급이 되는데 거진 1,800명이 들어와가지고 이 물건 하나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구나 라는 게 모니터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재는 얼마 정도 선에서 실거래가를 찍고 있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까 금방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 것처럼 지방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들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실수요자들이 시장의 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지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큰데 학군이 잘 잡혀 있고 교통편이 잘 돼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이런 지역 쪽에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상인동 그리고 월성동 진천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대구 안에서도 애들 학교 보내고 살기가 나쁘지 않는 지역 중에 한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지역에 지금 대구가 조정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죠. 상인 이편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인역이 바로 근접돼 있어요. 교통편은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 애들 학원 보내기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다 갖춰져 있어요. 여기에 이 34평대의 이 평수를 보면은 작년 1월 달까지만 해도 여기는 한 5억 2천 정도에서 시세가 돌았어요. 실제 그렇게 거래가 됐는데 11월 달까지 거진 5억 8천, 6억 선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지금 12월 달에 7억대에서 7억 천에 거래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고 하는 매매 가격도 7억 5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실거주자가 이 물건을 거래를 해가지고 구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격대에 사가지고 실거래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내려오면은 아까는 상인역 쪽이었는데 여기는 진천역이에요. 그리고 진천역에 AK 그랑폴리예요. 여기도 애들 학교 다 보내고 그리고 이쪽에 기지청이 있는데 여기는 공원으로 지금 조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마트가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요 주위로는 학원 상권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4평 되는 게 예전 1월 달에는 4억 한 1천만 원, 4억 2천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되는 거 보면은 5억 8천, 5억 9천에서 거래가 돼요. 12월 달에 5억 8천에 실거래가에 이제 반영이 됐네요. 1월 달에 비해 가지고 1억 6천 정도가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지금 매물도 5억 7천, 5억 8천대에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좀 더 깎아가지고 이렇게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이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월베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지금 거래된 게 6억 5백에서 거래됐어요. 이거는 작년 1월 달에 4억 5천대에서 거래가 됐던 물건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6억대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죠. 여기도 지금 거진 2억 정도는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 가격대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6억이나 6억 5천 제일 저렴한 저층을 해가지고 6억 5천에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겁니다. 여기 공통점을 이렇게 보시면은 애들 학교 보내는 거나 교통이 편안하고 학원이나 병원 보내기가 좋은 입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예전에는 투자자들도 그 수요가 많이 몰려가지고 거래가 빈번하게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실제 거주 목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시간이 이 상태로 이제 규제 지역에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거주하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 거래가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양극화가 되게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학군이나 인프라나 교통편이 어느 정도 잘 갖춰졌는지를 보고 거주 목적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그걸 따지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청락 언덕역이라는 지역이에요. 2호선하고 3호선이 겹치는 지역이에요. 한정거장만 더 가면은 1호선을 또 갈아탈 수가 있는 거죠. 역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1호선, 2호선, 3호선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4호선이 없어요. 청담원동역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는데 개성초등학교, 개성중학교가 있어요. 예전에는 개성고등학교도 있었는데 16년도에 개성고등학교는 이전을 했고요. 그 옆에 대신 센트럴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렇게 교통편도 다 이용할 수 있고 애들 학교 보내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요 주위에 학원 상권도 잘 갖춰져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하는 이 수요자들은 되게 선호하는 지역 중에 또 하나겠죠. 그러면은 조정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도 여기는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11월 달에도 그랬고 12월 달에도 여전히 집을 매수하는 수요자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중층으로 해가지고 12층이 6억 6천5백에 거래가 됐을 거예요. 4층이 저층이 5억 7천에 거래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2층이 6억 6천5백 그리고 16층이 7억 6천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지금 7억 7천이 제일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게 12층이에요. 이거는 전세를 안고 살 사람을 찾는데도 7억 7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입지 자체가 학교나 그리고 인프라나 교통이나 다 이렇게 삼박자가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쪽에 매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구에서는 학군으로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지나가시죠? 수성구가 대구에서는 학군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쪽에 과학고등학교하고 대구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고등학교라는 곳은 그쪽에 다 밀집이 돼 있어요. 특히 범어동하고 황금동. 제가 금방 말했는 데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과학고등학교가 바로 여기 붙어 있고요. 경신고등학교하고 그리고 대륜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정화고등학교, 그리고 경북고등학교. 대구에서는 학군으로 좀 많이 알아주는 지역이 다 이쪽에 밀집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교통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4호선을 개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2조 7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4호선의 에스코선하고 순환선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호선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경매로 물건이 나온 게 있습니다. 한 46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물건이에요. 감정가가 8억 8천이에요. 여기에 지금 변경이 지금 진행됐습니다. 5분에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이쪽에 채권자가 길 연장을 시켰던 물건이에요. 이게 감정가가 지금 8억 8천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매물 가격하고 실거래가를 한번 볼게요. 이 팔동은 남양입니다. 남양으로 해가지고 13억 8천에 7층이 나왔어요. 아까 우리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11층이었죠. 여기 고층은 14억에 받으려고 해요. 최소한 여기에 지금 매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13억 8천까지는 충분히 받으려고 하는 게 심리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실제 거래되는 거는 보면은 11월 달에 8억 9천9백 거진 9억 선에서 거래가 됐죠. 그리고 12층이 이거는 왠지 동양 같은데 8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교통 호재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13억이 넘어갈 수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경매 물건으로 지금 감정가가 8억 8천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실제 거래되는 것도 11월 달에 8억 9천에 이렇게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9억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깎아줬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감정가 8억 8천이 이게 비싸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되게 저렴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고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하려고 하는 그 수요자도 분명히 이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 하나가 되게 부족하게 들어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교통의 호재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이죠. 두 번째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범어동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재건축이 지금 조합 설립이 되고 지금 어떤 곳은 철거 인가까지 떨어졌고요. 어떤 곳은 지금 시행사까지 다 선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태반이에요. 철거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러면은 이쪽에 철거 인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요 주위로 아파트를 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수요자들이 요 밑으로 황금동 쪽으로 또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 황금동 쪽에 실수요자가 몰린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쪽에 가격 상승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왔을 때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차익을 실현을 해야 되는 물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경매로 진행하는 물건 중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월성 2편항입니다. 월성 2편항 같은 경우에는 상인역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도보로 걸어갔을 때에는 5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초역세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요 뒤편으로 해서 신월성 쪽으로 해가지고 학원가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 중에 또 하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큽니다. 거진 65평 정도 이렇게 하는 물건이에요. 그 말은 여기에 들어오는 입찰자들이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입찰자가 조금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감정가가 9억 4,200입니다. 신권에서 또 시작하는 물건이죠. 이게 그러면은 얼마 정도 선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65평이 매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받으려고 하는 가격대는 14억 5천대에서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12월 달에 거래되는 걸 보면은 10억에 거래가 될 거예요. 금매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층이 13억에 거래됐어요. 11월 달에는 11억 5천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고 충분히 12억까지도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어떤 교육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2년 전에 부동산을 이렇게 배웠을 때에 그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경매로 해가지고 대전에 36평짜리를 대출을 내가지고 3억에 이렇게 구입을 했었다고.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때 내가 정말 부채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36평짜리를 구입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딱 지금 1월 달이 2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점에는 그 36평을 사지를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36평 그 아파트가 지금은 6억 3천, 6억 5천 정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전세를 나가지고 대출냈던 그 부채는 다 상환했는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들어갔는 거는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 상태죠. 2년 전에 내가 대출을 냈던 거 2억 7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3천 다 합쳐가지고 3억.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 본인의 자산입니다, 자산. 2년 전에 내가 만들 수 있는 이 3억이 지금 2년 후에 지났을 때에 똑같은 36평짜리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똑같이 3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은 그 36평짜리를 구입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돈의 값어치가 올해 내가 살 수 있는 이 값어치가 내년 되면은 그렇게 못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는 통장에 똑같이 이렇게 찍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의 값어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에는 실거주하는 그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지방으로는 실제 가격대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대구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대구에서도 교통편이 괜찮고 학교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또 수성구. 그래서 앞으로 이 수성구 쪽에서도 범어동도 있지만 이 황금동의 값어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내가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똘똘한 한 채를 또 옮겨 타야 되는 시점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을 분석을 해주면서 그쪽 지역으로는 어디가 선호하는 지역이고 또 거기는 또 가격대가 또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쪽으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주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